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호입니다. 나만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 식당 주인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사진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400여 명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상차림을 해뒀지만 이 음식을 식당에 와서 먹겠다라고 약속했던 회사 사람들이 노쇼,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다른 게시판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갔고요. 인터넷상에서는 예약, 그러니까 미리 음식을 주문해 두고서도 식당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진 속에는 밥상마다 음식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손님은 한 명도 없는 황량한 가게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무려 400인분의 식사를 예약한 곳은 모 건설회사로 식당 주인은 이번이 벌써 3번째 노쇼였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 회사에 대한 비난이 들끓었는데요. 이 회사는 리을건설로 밝혀졌죠. 그런데 이 회사도 나름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예약 당일에 공사비만 9,350억 원이 걸린 강남 재건축 건설사 발표 날이었고, 건설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이 회사는 저녁 식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한 이 회사는 사전에 식사 약속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알렸고, 이에 대비해서 100만 원의 보증금도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후 사정이 이렇게 밝혀졌지만 사람들은 식당 주인의 피해에 더 많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노쇼와는 좀 다르지 않느냐는 의견 역시 있었습니다. 노쇼를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겁니다. 노쇼를 하면 셰프도 없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또다시 노쇼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지난 2015년에도 노쇼가 문제가 되면서 유명 셰프, 즉 요리사들이 직접 나서서 노쇼를 하면 셰프도 없다라는 노쇼 근절 캠페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식당에서는 예약 당일에 시간이 지나도 손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연락을 해보게 되죠.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아예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깜빡했다며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인데다가 확인 전화를 했다고 기분 나빠하는 손님들도 있다고 하죠. 요리사들의 캠페인은 이렇게 노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좀 바꿔서 올바른 예약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였습니다. 노쇼는 음식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손님을 받는 서비스 업종이라면 누구나 노쇼로 골치를 썩는데요. 외식업, 미용, 공연, 의료계 등 여러 분야에서 노쇼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노쇼가 초래한 사회적 손실이 4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간접적인 손해 비용을 합치면 손실액은 8조 원이 넘습니다. 노쇼에 따른 피해는 해당 업주만 입는 게 아니죠. 노쇼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빼앗기는 건데요. 이런 노쇼의 문제점은 특히 의료 부문에서 심각합니다. 환자 8명 가운데 1명은 예약 당일에 병원에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이 사람 때문에 다른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쇼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 식당의 예약 앱은 미리 음식을 선택하고 돈을 지불해야 예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혜택을 더했고, 이로 인해
노쇼가 1% 미만으로 뚝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한 음악회는 무료 공연을 기획하며 10,000원의 노쇼 방지 보증금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약할 때 10,000원을 입금하면 공연 당일에 표와 함께 이 돈을 돌려준다는 거죠. 무료 공연일수록 매진은 일찍 되는데 공연 때마다 빈자리가 생기다 보니 주최 측이 생각해낸 방법이었습니다. 예약은 손님이 먼저 한 약속입니다.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미리 정중하게 알려야 하는 게 당연하겠죠. 노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건 상식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계절의 변화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바로 이 단풍을 보면서 가을이 왔음을 느낍니다. 울긋불긋 고운 옷 갈아입은 이 단풍이 눈으로 보기에는 참 예쁘고 낭만적인데요. 그런데 실상은 좀 다릅니다. 은행나무 열매가 도시 곳곳에 떨어져서 고약한 냄새를 내기 때문입니다. 자칫 밟기라도 하는 날에는 하루 종일 역한 고린내와 함께 해야 하는데요. 서울의 한 동네에서는 골칫덩인 은행을 채취하니 누구든지 와서 이 은행 열매를 주워 가라는 은행 털기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서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서울 가로수 30만 6천여 그루 중에서 은행나무는 제일 많은 11만 2천여 그루로 무려 37%를 차지합니다. 은행나무는 암나무와 수나무가 따로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열매를 맺는 암나무 때문에 가을마다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암나무를 찾아서 열매를 채취하는 기동반을 가동했습니다. 배치 인력은 415명, 투입 예산은 2억 5천만 원인데요. 기동반은 은행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채취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모은 은행나무 열매는 보통 산업 폐기물로 분류해서 버린다는데요.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는 이 은행나무 열매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은행나무 털기 사전 예고제를 도입한 겁니다. 또한 서울시는 은행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꿔 심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굳이 이렇게 바꿔 심으면서까지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모든 생물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은행나무는 이듬해 싹을 틔운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처럼 은행나무는 어디에서나 잘 자라고 생명력이 강합니다. 게다가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흡수해서 정화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교체하면서까지 가로수로 쓰고 있는 거죠. 예로부터 은행나무 열매는 요긴한 먹거리였습니다. 신설로나 찜 등의 고명으로 쓰이고 술안주는 물론 밥이나 떡에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널린 은행을 주워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도로의 먼지와 매연에 노출된 은행나무에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 함유량이 높다는 헛소문이 퍼지면서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먹거리가 늘어난 것 역시 은행의 인기를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귀했던 먹거리가 거리에 넘쳐나며 졸지에 골칫거리가 된 거죠.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 건 또 있습니다. 평화의 상징이라고도 불리는 비둘기입니다. 남한에서는 비둘기를 잘 날지 못할 만큼 살이 쪘다는 의미의 닭둘기, 또 배설물과 깃털로 각종 세균을 옮겨서 쥐둘기라고도 부르는데요. 도심에 비둘기가 많아지기 시작한 건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비둘기를 날리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대량 수입하면서부터입니다. 게다가 비둘기는 번식력도 좋은 편인데요. 보통은 1년에 1, 2회 정도 번식하지만 도심에서는 사람들이 먹이를 챙겨주거나 길가에 떨어져 있는 먹이가 많다 보니 1년에 5, 6회 정도까지 번식할 수 있습니다. 천적은 없는데 상대적으로 먹이가 풍부하니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죠. 많은 수의 비둘기, 그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 곳에나 배설한다는 겁니다. 비둘기의 배설물은 산성이 강해서 이게 떨어진 차량과 건물 등을 쉽게 부식시킬 뿐 아니라 세균을 옮겨서 폐질환이나 뇌수막염 같은 치명적인 피해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서울 곳곳에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걸렸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비둘기 문제가 심각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으니 내놓은 궁여지책인 셈이죠. 아마 예전엔 비둘기나 은행 열매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1950, 60년대에는 먹을 게 귀해서 사람들이 웬만한 건 다 먹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밟았다가 냄새가 날까봐 은행이 떨어져 있는 도로는 슬슬 피해서 걷게 되고요. 도심 어디선가는 뚱뚱한 비둘기가 뒤뚱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불과 50년 사이에 일어난 한국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한 단면인 거죠. 지금까지 박성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